지역은 신통이 확정된 지역이고 여기 신당 19역이랑 공동 A는 근데 여기는 확정된 지역이 아니라 후보 지역인데 1차 했다가 떨어졌고 다시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신축을 짓고 있으면서 신축 팔이를 부동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축 다시 신청했는데 떨어지면은 관리가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 신축을 사도 다시 신통을 지정을 할 때 이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단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단 얘기는 가능성이 되게 낮은 거예요. 가능성이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 신통도 지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희망회로 돌리면서 저기를 하는 거죠. 희망회로가 잔뜩 들어있어요. 희망회로가. 그리고 기간이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말이 한 가지 여기 얘기하는 거에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신축 빌라입니다. 이 신축 빌라의 포인트를 잘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신축 빌라. 이 신축 빌라의 포인트가 뭐냐? 이 신축 빌라의 포인트는 뭐냐면 지난번에 신당 19역 갔을 때 우리가 신축 빌라를 봤어요. 신축 빌라를 보고 신축 빌라가 완성이 됐는데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신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신통이 된 이 빌라는 또 뭐가 있어요? 3분 컷 동역사가 있어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여기 있어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봐보면은 이 빌라를 짓고 나서 싸게 갭 투자를 한 거죠. 근데 뭐예요? 갭 투자를 했는데 신축 빌라예요. 이거를 사고 나서 뭐가 됐어요? 신통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대박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또 신통이 되는데 속도도 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살 수가 없죠. 너무 비싸죠, 가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연동해서 지금 업자들이 계속 하는 게 요거 다시 얘기를 들어가서 봐보면은 요거예요, 요거. 신청을 했는데 떨어질 거야. 떨어지는데 우리가 신축을 짓고 있어. 이거 짓고 있는 거 사. 그래서 다시 신청하면 신통이 될 거야. 이거랑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얘는 신당 19역은 이미 신통은 됐고 얘는 신통이 안 됐는데 그 회로를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은 시간이 엄청 길어지겠죠. 여기는 시간이 엄청 길어질 거예요. 시간이 엄청 길어질 거예요. 거의 사기 수준이죠. 예. 그랬더니만 꼬치꼬치 물으니까 갑자기 후암동 뭐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용산에 원효를 추천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태도를 바꿨는데 그러면 이 공덕 A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라고 얘기하는 거에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한 가지 교통입니다. 두 가지 신축 빌라입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델방만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게 비공개로 할 겁니다. 지금 교통과 빌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처음에 이제 아까처럼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일자리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연결이 되고요. 이게 지금 뭐예요? 여기죠, 역. 여기에다가 뭐 한다고 하고 있죠? 지금 센트럴저 여기 갈림길 여기다가 만리제역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만리제역. 만리제역을 만들면 지금 눈에 보이시나요? 여기가 역세 아파트가 돼요. 역세 아파트. 역세 아파트가 되고 그러면 어디랑 똑같아요 지금? 여기랑 신당 19역 광희문 앞에 광희문 빌라 있었죠? 광희문 앞에 빌라 있었던 거 그게 역사랑 3분 컷 요거랑 같아집니다. 요거랑 지금 여기 신통지역을 투자할 가치가 지금 비싸서 가치가 없는데 그리고 진행 속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만리제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죠? 교통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또 신축 빌라, 여기는 지금 공덕을 비롯해서 이 주변에 신통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신통이 모두 다 될까요? 신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신축 빌라, 이 지역에 가면은 다 빨간 벽돌이에요. 빨간 벽돌이니까 빨간색으로, 빨간 벽돌, 빨간 벽돌 다가구 주택이에요. 빨간 벽돌 다가구 주택은 뭘로 변신할 수 있어요? 빌라로. 무슨 빌라? 신축 빌라로. 이렇게 신축 빌라로 바뀐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신통 지역들이 이렇게 구역 지정된 데들이 해제가 돼 버리면 요 신축 빌라를 사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노후도가 정말 여기는 심하고,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나 이런 것들이 이주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는 해제가 됐던 거지, 다시 할 확률이 되게 높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이제 비슷한 게 어디냐면 창신동이랑 비슷합니다. 창신동이랑 업종도 비슷한 것도 있고, 생활 환경이나 상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창신동이랑 비슷합니다. 창신동이랑. 그렇기 때문에 창신동의 형태를 봐보면 도시재생을 하겠다 그랬다가 결국에는 재개발이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런 좋은 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변화 변동이 있을 때 체크를 잘해서 활용을 하면 돈이 확실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 개 지역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그리고 비슷한 전략을 활용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전략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 지역을 비교를 해보시라고 한 거예요. 같은 신통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그래서 시점과 타이밍. 어느 시점에? 시점은 도래했어요. 그래서 이 시점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과연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냐.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매수 상태가 돼 있어야죠.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시점이 됐을 때. 그래서 매수 상태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변화를 체크를 계속 하셔야 돼요. 변화 체크. 변화 체크는 어렵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임장 다니면서 주변을 계속 보면은 결국에는 타이밍에 맞게끔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타이밍에 맞게끔 투자를 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 전략을 기억을 하고 활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확실히 투자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신축 빌라를 사는 데 있어서 비싸게 돈을 주고 사냐? 아니에요. 신축 빌라니까 새 거니까 갭이 적게 맞춰질 겁니다. 그런데 신통이나 이런 지역이 아닌 빌라를 사라는 게 아니라, 신통이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많은 신통이 있다 보니까 일부 신통을 해제를 했어. 그 지역에 적은 돈을 가지고 신축 빌라를 사 놓는다면 다시 그 지역이 신통이 되면 효과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의 전제 조건은 뭐다? 1번 교통, 만리지역이 들어와야 돼요. 만리지역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을 신통이라고 해제됐다고 해서 다시 신축 빌라 지어졌다고 해서 다시 신통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교통이 많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신안산선이 통과하면서 만리지역이 반드시 생기면은 여기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고 나서 신축 빌라를 집을 것이냐 말 것이냐, 돈의 여력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를 이해하고 한다 그러면 확실히 여기는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신안산선이 여의도로 들어가고, 그리고 서울역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 환승해서 중심가의 일자리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축 빌라를 산다고 했었을 때 이런 것들을 사는 게 맞는 거지, 갑자기 누가 바람을 태워서 뭐 무슨 갭이 얼마예요, 이게 뭐 초기 재개발이에요, 이런 것들 잘못 샀다가는 진짜 개천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이 투자의 포인트를, 지역마다 다른 투자 포인트를 이해를 하고 투자 준비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